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 AI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두 권, 엠파이어 오브 AI랑 또 앞티미스트, 그리고 관련 블룸버그 기사를 좀 봤는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원래 오픈 AI 하면 AI를 인류 전체를 위해 안전하게 또 개방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비영리 목표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처음 내세웠던 이상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AI 경쟁의 선두주자란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변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처음 약속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된 건데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죠. 가장 먼저 역시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비용 문제요. 네, 그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뭐 일단 고성능 컴퓨팅 칩 사야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 돌려야죠. 또 뛰어난 인재들 데려와야죠. 이게 다 돈이잖아요. 비영리 모델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큰 자금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백억 달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투자를 받아야 했고요. 그러냐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만드는 게 불가피했던 거죠. 그게 언제쯤이었죠? 2020년 6월에 첫 상업용 API를 내놨거든요. 다른 개발자들이 오픈 AI 기술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약간 뭐랄까 구글이 곧 비슷한 걸 내놓을 거다 이런 소문도 돌았다고 해요. 나중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요. 경쟁사 의식도 작용했군요. 그렇죠. 어쨌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변수가 터지죠. 바로 챗GPT. 네. 이건 뭐 정말 신드롬이었잖아요. 네,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출시 닷새 만에 사용자 100만 명, 두 달 만에 1억 명. 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이 됐어요. 원래 내부 목표는 한 10만 명,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10만 명. 와, 그야말로 대박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내부의 안전 담당 팀에서는 좀 우려를 했다고 해요. 너무 빨리 퍼져나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성공이 오픈 AI가 AI의 상업적인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경쟁사들을 엄청나게 자극했잖아요. 구글이 코드레드 발동하고 메타도 AI에 완전 집중하게 만들고. 네, 맞아요. 전 세계 AI 경쟁의 진짜 시작을 알린 신호탄 같았죠. 어떤 중국 연구원은 그러더라고요. 챗GPT 나오고 나서야 중국 기업이랑 투자자들이 진짜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다고요. 와, 파급력이 그 정도였군요. 의도치 않은 성공이 판도를 그냥 확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 역시 샘 알트먼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리더십과 야망. 샘 알트먼. 네, 두 책 모두 그를 좀 실리콘밸리 기준으로도 유별나게 야망이 큰 사람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29의 Y 컴비네이터 대표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핵융합 에너지나 노화 방지 같은 아주 거대한 문제에 투자를 해요. 스케일이 다른 거죠. 확실히 비범하긴 하네요. 유명 투자자 마이클 모리츠는 알트먼은 시장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비영리 구조랑은 잘 안 맞았을 거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야심찬 성향하고 비영리 조직의 원래 목표 사이에 좀 충돌이 있었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갈등 때문에 알트먼이 잠시 이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죠. 맞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뭐 금방 복귀했고 그 뒤로는 오픈 AI의 상업화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전, 그 추진력이 조직 전체, 더 나아가 산업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앞에 말씀하신 비용 문제나 GPT 성공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알트먼의 리더십이 결합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지금의 오픈 AI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 이건 좀 최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건데요. 경쟁 심리 말씀이시죠? 네. 주요 결정들을 보면 경쟁사를 너무 의식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까 API 출시 때 구글 루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GPT 출시 때도 그랬다고 해요. 엔트로픽이라고 거기도 AI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곧 비슷한 챗봇을 내놓을 거라는 정보가 돌았대요. 이것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카렌 하우 책에서는 이걸 최초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first or perish라는 약간 그런 원칙이 작용해서
신중함보다는 속도를 우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네요. 현재도 보면 오픈 AI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잖아요. 경쟁사 견제하면서 또 규제 완화 로비도 하고요. 네. 시장 선점이라는 목표가 다른 모든 가치를 좀 압도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둘째, 아무도 예상 못한 챗GPT의 초대박 성공. 셋째, 샘 알트먼이라는 강력한 리더의 야망과 추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최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압박감.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픈 AI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AI의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의 잠재력, 또 상업적인 압력, 개인의 야망, 심지어는 지정학적인 경쟁 같은 것들이 마음 얽혀서 AI라는 분야 전체의 방향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혁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오픈 AI는 궁극의 AI, AGI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최초가 되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 모든 국가가 다 이런 최초가 아니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글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